안녕하세요, 감성필름입니다. 사진과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 중 하나는 내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색감을 멋지게 바꿔주는 프리셋이죠. 저 또한 수많은 프리셋들을 사용해보고 또 연구하면서 지금의 제 색감을 찾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사진 프리셋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일본 최대의 사진작가 그룹 커본의 프리셋입니다. 커본은 일본의 사진작가 타케이님께서 만든 사진작가 그룹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광고 사진이나 마케팅, 사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매거진 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몇 년 전 일본을 여행했을 때 한 서점에서 커본에서 출판한 사진 보정책을 구매하면서 이곳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뒤에 프리셋을 구매하고 적용해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느낌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사이트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서 동영상 강의는 일본어를 하지 못하신다면 듣기 어려우실 테지만 이곳에서 일본의 유명한 사진작가분들의 프리셋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일본 사진작가분들이 만든 프리셋이 한국에서 한국의 인물에 적용되었을 때도 효과가 있을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진작가분들의 보정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프리셋 보정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1부와 2부로 나눠진 이번 영상, 첫 번째는 한상우 작가님과 맑은 모델님과 함께한 촬영입니다. 그럼 부산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한상호입니다. 오늘은 커븐이라고 일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프리셋들을 포토그래퍼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한국과 다른 여러 가지 프리셋들을 써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오늘은 커븐 커뮤니티에서 프리셋을 조금 제공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리셋을 제공해 주신 분이 아키라는 아쿠아리움에서 전문적으로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는 프리셋을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프리셋을 오늘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카메라는 후지 X100V를 가지고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함께 촬영을 도와주실 모델 맑음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들고 계신 거죠? 헬멧입니다. 오늘 소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거 들고 들어가도 되나요? 상관없지 않을까요? 좀 아쿠아리움에서 인물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물속이니까 우주 같은 느낌도 날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헬멧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시죠. 다 써도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좋은 것 오, 같아요. 이쁘다. 나중에 여기는 신비롭다. 좀 이렇게 크롭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앞으로 와줘. 어? 아니에요. 이상해요. 왜곡이 너무 심해서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와요. 너무 좋아. 오, 뭔가 신비롭게 나온다. 이게 빛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막 물결 쳐가지고 이런 거 너무 좋아. 그 빔 프로젝트 앞에서 촬영하는 느낌이야. 이런 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쪼그리고 앉거나 아빠 다리 해줘요. 아빠 다리 해도 되고. 지금 ISO 한 2800에서 3200 정도? 그 정도까지밖에 안 돼? 안 보여, 글씨가.
번만 더 할게요. 오, 거울이. 지금요? 처음에는 뒷모습 찍다가 응. 돌아봐달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탁 돌아봐줘. 한 발만 왼쪽으로 갈까요? 응. 이번에는 이렇게 살짝 털어볼까? 이거요? 아니 얼굴만 나오게 들어서 이게 방금 여기서 찍은 게 그 프리셋 적용했을 때 제일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지가 잘 보일 것 같아요. 뒷 배경이 다 물 배경이어가지고 사인만 없으면 나쁘지 않은데. 몰디브 바드후슨. 오, 파도. 오, 여기도 앉아 있어도 이쁠 것 같은데. 이거 조명을 효정씨 품에 안고 조명이 안 여기도 보이게 봐요? 그런 식으로 넣어줘. 네. EBC 마치 이렇게 하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위로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만 근데 상체를 나 쪽으로 열어줬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고개 살짝만 내려볼까? 됐어요. 저거 헬멧 조금만 옆으로 살짝만 돌려줘. 귀여워. 앞으로의 인생이 저렇지 않을까 싶어서 아빠가 사진 찍고. 모델하고 아까 전에 같이 셀렉을 좀 해봤는데요. 몇 장만 프리셋 적용을 해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프리셋 아직 저도 적용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고. 일단은 살짝 올려봤는데 지금 다 너무 과하게 세팅이 될 것 같아서 세부 조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프리셋 적용하기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좀 어두웠기 때문에 노이즈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리덕션을 살짝 좀 돌려주고 시작을 할게요. 와, 익스포저가 거의 1.45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게 사실은 노출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이 프리셋이 가진 노출 값이. 맞아. 왜냐면 내가 찍는 스타일이랑 이 사람이 찍는 스타일이랑 다르니까 보통 처음에 어떻게 세팅을 해놓고 찍는지 알 수가 없기도 하고. 보통은 그리고 노출을 좀 밝게 찍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사람이 좀 적게 찍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프리셋은 맞아요. 많이 해놓았을 테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이 프리셋을 받기 전에 그 프리셋 설명을 조금 읽어봤을 때 이게 심해나 되게 깊은 아쿠아리움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프리셋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찍으면 아마 아주 어둡게 찍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출값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거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노출값부터 먼저 한번 정상 범위로 조금 돌려볼게요. 네, 일단 노출을 0으로 내렸거든요. 내렸더니 이제 눈에 안 보이던 이런
뭉개지는 부분들, 대비가 심한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섀도우 값이 92까지 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정을 하면 네.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또 콘트라스트가 심한 사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디에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클리어티 같은 네네네.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보정법을 요즘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값들도 좀 많이 빼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좀 중간 부분들이 이렇게 빛이 많은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뭉개진다는 표현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흐리멍텅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그렇게 떨어졌을 때 이제 대비를 조금 줘가지고 그 뭉개진 걸 조금 더 살려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보정을 요즘을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보정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필 콜렉션들 라이트룸에서는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캐논이라든지 니콘, 소니 유저분들은 이거를 다 보통 렌즈 값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보면. 근데 저는 지금 후지를 쓰고 있는데 네네. 후지는 사실 잘 없어요, 이게. 라이트룸 지원이 좀 애매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지원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거의 안 쓰고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기종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여기서도 뭐 디렉션이라든지 비네팅, 그 밝기 같은 것들을 조정이 가능하니까 렌즈 쓴 거랑 이게 프로필을 딱 맞춰 놓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정이 작업이 가능하실 거예요. 와, 이것도 엄청 많이 바뀌는 거다. 노출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찍은 다음에 이것도 노출 많이 올라가 있죠. 엄청 올라가 있네요. 그러니까 내린 다음에 한번 저장을 하고 맞아. 그리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그죠?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컨트라스트도 엄청 많이 올라가 있고, 사실 이것도 이제 자기 취향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RGB에서 빨간 계열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 저는 조금 더 초록빛 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또 보정이라는 게 디테일하고 다 잘 맞추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취미 하시는 분들은 인화를 많이 안 하시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작은 사이즈로 인화를 많이 하시고, 대형 인화는 잘 안 하시고, 그다음에 인스타나 뭐 블로그 정도의 업로드를 하시기 때문에 화질 열화는 조금 감안을 하고 작업을 하셔도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작업을 해도 좋지 않을까. 모니터로 보면 확실히 좀 더 많이 보이긴 하는데 많이 들어 보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무서워하면 되게 무난한 사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재미없고 무난한 사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카메라 리뷰를 하잖아요. 근데 카메라 리뷰를 하다 보면은 진짜 무난해져요. 왜냐면은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내서 보여줘야 되니까 맞아. 새로운 시도를 잘 안 하게 돼서 뭐 요 정도만 돼도 저는 사실 만족할 만한 색감처럼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많이 뭘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시 지금은. 원본을 한번 볼까요? 원본은 뭐 다음 장이 거의 똑같은 사진인데 구도 사이즈만 다르기 때문에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제 원본 색감이었고 이게 이제 보정을 한 색감인데, 원본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런 암초 같은 것들이 다 거의 파란 톤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조금 드러나 보이면서 명암이 좀 생기고, 이렇게 사실 물고기 같은 것도 거의 안 보였었는데 여기 있거든요. 있는데 안 보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다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만 돼도 색감 자체는 훌륭하다. 지금 이 아키라는 포토그래퍼 분의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버전은 엄청나게 틴트의 빨간 빛을 많이 활용하는, 그게 주 베이스가 되는 빛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파란색 아쿠아리움의 초록이나 청록이나 파란빛을 살리되 이제 엄청 이 노출값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어두운 데서
심해 같은 곳에서 모든 그 가시거리가 좀 이렇게 탁 트이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효과를 주는 라이트룸. 이 두 개가 메인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대비가 높게 네. 보정이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인물 촬영에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이제 바닷속에서 촬영을 하신다거나 아쿠아리움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이제 바다가 우리가 스킨스쿠버나 프리다이빙을 해보면 엄청 어둡거든요. 네네. 실제로 들어가 보면.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없었던 거를 카메라에 담아와서 보정으로 그걸 좀 극대화시켜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좀 스페셜리티한 프리셋인 것 같아요. 이게 대중적으로 쓰기에는 네네.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네, 그런 목적이 확실한 분들을 위한. 평소에 이런 거를 안 해보잖아요. 이렇게 맨날 찍다 보면은 그냥 맞아. 내가 하는 것만 하게 되는데 프리셋을 넣고 조금씩만 톤 조절만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도 바꿔볼 수 맞아, 있구나. 맞아. 그런 공부를 또 하는,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내 스타일이 무조건 다 좋은 사진은 아니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기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또 맞는 유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프리셋을 써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프리셋을 사실 좀 한국에서 구할 때 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아무리 이렇게 봐도 뭐 거의 비슷한 프리셋들을 공유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일본 작가들 그 커븐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프리셋들을 한번 구매를 해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자기 사진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오늘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기회로 커븐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프리셋을 공유받게 되었고, 그걸 한번 적용을 해서 촬영하고 후보전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고른 프리셋이 조금 스페셜리티한 프리셋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보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딱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프리셋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이 프리셋을 자기한테 맞지 않는 프리셋을 우연하게 구매를 하시거나 얻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뭐 조정을 해보다 보면 어쨌든 또 새로운 색감이라든지 보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커븐 사이트를 통해서 프리셋을 어쨌든 한번 골라봤잖아요. 제가 쓰고 싶은 걸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사이트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보통의 프리셋은 변하기 전과 후의 사진을 모두 비교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친절하게 비교를 해주지 않는데, 여기는 이 프리셋을 적용하면 원본은 이랬고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샘플을 통해서 좀 비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셋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프리셋을 만든 포토그래퍼 분들의 인스타 같은 것들도 공유를 항상 해놓기 때문에 그 인스타를 들어가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이 프리셋으로 이런 룩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 꼭 커븐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프리셋을 한번 구매를 해보시거나 구하시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디너리 스튜디오의 한상우였고요. 앞으로 또 감성필름 채널을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김채무 작가님과 선열 모델링과의 작업을 보여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프리셋과 그 적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